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게 붙은 괴물이라는 별명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5라운드 만에 2골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7위로 올라서면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능력, 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 이끈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5라운드 일정은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강호 라치오와의 원정 경기였고, 라치오 역시 4라운드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던 지난 시즌에도 전술적으로 사리볼의 부활과 함께 호평을 받던 팀이었거든요. 그런 팀과 원정 경기, 심지어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득점왕 7호 임모빌레를 상대하는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공격과 수비 모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이탈리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점 평가가 박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포츠 신문으로부터도 엄청나게 높은 평점으로 최고의 선수로 지목됐고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앞으로 김민재 선수가 전술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례적인 극찬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라치오전 활약 어땠는지, 후속 반응과 임모빌레 선수가 어떻게 김민재 선수에게 꽁꽁 묶였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세리에 A 김민재 선수가 5경기 연속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나폴리가 라치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한 과정에 전반 4분 홈팀 라치오가 차카니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김민재 선수가 전반 38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나폴리가 기세를 올렸고, 후반 16분 김민재 선수와 함께 올여름 나폴리에 입단한 조지아 윙어 크바라첼리아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5라운드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4라운드까지의 결과를 보더라도 나폴리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5전 3승 2무, 현재까지 패배가 없는 팀이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탈란타, 그리고 주제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 이탈리아 전통의 강호 유벤투스 등인데요. 일단은 아탈란타와 로마가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4일 토요일에 열린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요. 유벤투스가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고, AC 밀란과 인테르 밀란의 밀라노 더비에서는 AC 밀란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라치오 원정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골득 실차 우위로 AC 밀란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 영문 공식 트위터는 김민재 선수가 라치오와의 경기 동점골을 터뜨린 장면 화보로 소개하면서 킴킴킴 그리고 태극기와 관역을 소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대대적인 또 찬사를 보내면서 세계 전역에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조명했습니다. 득점 장면 살펴보면요. 전반 38분이었어요. 미드필더 시엘린스키 선수가 올린 오른발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수비와 경합에서 이겨내고 뒤에서 앞으로 달려들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위치를 선점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을 구석으로 밀어넣었죠. 헤더 슈팅이 얼마나 정확했냐면요. 슈팅이 골대 앞에서 바운드된 이후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날아갔다는 건데요. 때리고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골라인을 통과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걷어냈죠. 골망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겠지만 이탈리아 프로축구는 골 에어리어 테크놀로지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지 않더라도 골라인을 완벽하게 통과했을 때 바로 심판이 알 수 있어서 득점을 신호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골라인은 완벽하게 넘어간 것이 포착이 됐죠. 김민재 선수 이 골 느낌이 딱 왔을 것 같아요. 골망을 흔들지 못했지만 기뻐하면서 골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맞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2경기 한 경기만 이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후스코어드닷컴은 8월 달에 열렸던 4경기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평균 7.5점을 부여하며 수비수 중에 최고 평점을 줬고요. 전체 선수로 보더라도 로마 미드필더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7.8점, 로마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가 7.6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당당히 월간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간 베스트 11, 경기 최우수 선수, 월간 베스트 11 다 들고 있고, 이번 경기도 사실은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경기 최우수 선수 타이틀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에 준하는 평점과 평가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거든요. 실제로 월간 베스트 11에 들어간 나폴리 선수, 김민재 선수와 크바라첼리아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두 선수의 가세가 올 시즌 나폴리가 리그 우승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이끌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이 현재까지 5라운드 경기까지 진행된 가운데 선수 평균 평점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로마의 에이스인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7.81점으로 여전히 선두인데 아직 5라운드 경기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5라운드 경기를 조금 부진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탈란타의 기대 이상 초반 행보를 이끌고 있는 쿠프메이너스가 7.64점, 그리고 로마의 파울로 디발라가 7.61점이고 AC 밀란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부나세르 선수가 7.56점, 그 다음이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니까
현재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전체 평점 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7.43점이니까 오히려 김민재 선수보다 꾸준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AC 밀란의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하파엘 레앙은 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평점이 7.42점으로 김민재 선수보다 낮습니다.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도 김민재 선수보다 평가가 낮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또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공격 포인트와 관계없이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대단한 기록을 알 수 있겠는데요. 평균 기록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 5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89.1%, 경기당 공중볼 승리가 4회로 순위권에 든 선수 중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보이면서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비수임에도 2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기에서 득점 선두는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 프리킥으로만 2골을 멋지게 넣었죠. 4골을 기록 중이고, 나폴리의 크바라첼리아도 4골 1도움, 그리고 아탈란타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쿠프 메이너스가 역시 4골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선두에 올라있고요. 인테르 밀란의 아르헨티나 대표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3골 1도움, 그리고 볼로냐의 오스트리아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3골, 말씀드린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이 3골인데, 유벤투스에 막 입단한 폴란드 공격수 밀리크가 정말 짧은 시간 뛰면서도 2골을 기록하면서 7위에 올라있습니다. 이 7위 기록과 김민재 선수의 기록이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세리에 A 득점왕인 라치오의 치로 임모빌레도 5경기 2골, 김민재 선수와 같은 기록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고,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2골을 넣은 선수가 김민재 선수다라고 또 이탈리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김민재 선수의 이런 활약에 대한 이탈리아 언론들의 집중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이번에 김민재 선수와 크바라첼리아를 영입한 것은 우리가 좋은 스카우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좋은 단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만족해하면서, 두 선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는 활달하다, 펀한 성격이고 크바라첼리아는 조금은 샤이하다, 내성적이다, 그리고 결국에 팀에 남게 된 나바스가 영입되지 못하면서 골문을 지키게 된 메렛 같은 경우 주전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긴 하다. 이런 성격의 차이 속에서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 아시아 선수이자 한국 선수로서 유럽 무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활달하고 넉살 좋게 정말 적극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 이후 이탈리아 방송사 다진 이탈리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세세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가 됐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전쟁이 익숙한 선수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늘 웃으면서 지내는데 대단한 힘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죠. 아직은 공격을 전개하고 빌드업할 때 패스기를 더 찾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수비에 더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술도 가진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과 퀄리티와 잠재력을 생각하자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공격력과 패스 능력과 심지어 미드필드 자리에 올라가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사실 큰 키와 좋은 힘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까지 갖고 있어서 드리블도 하고 막 공격도 가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기를 풀어가는 그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같이 공을 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해낸다면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역할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보인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게다가 라치오 원정 굉장히 홈팬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또 라치오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경기력을 무리 없이 잘 보여준 곳에 있어서 전쟁이 익숙한 선수다. 이런 치열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팀 내에서 좋은 사람이고 웃으면서 지낸다. 마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지는 칭찬처럼 활달한 성격, 외향적인 성격, 그리고 팀과 잘 녹아드는 이런 부침성 같은 것들이 역시 좋은 평가를 갖고 있으니까 공격에 손흥민이 있다면 수비에 김민재 선수가 유럽 무대에 한국인 선수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을 남겨주지 않겠느냐, 엄청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팀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 올 시즌 개막 후 최고의 평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줬습니다. 무려 평점 7.5점을 줬는데요. 어디에서나 결정적인 선수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수비도 잘하는데 공격까지 잘하고 골까지 넣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평점이죠. 이날 홈팀이었던 라치오의 팀 평점은 6점이었고 최고의 평가를 받은 선수는 골키퍼 프로베델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헤더 슈팅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들려고 했던 모습도 칭찬을 하면서 평점 7점을 줬는데요. 라치오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선수는 바로 임모빌레입니다. 5.5점이었고 최악이라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지난 2021-2022 시즌에 임모빌레 선수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27골을 넣었고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최고의 공격수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꽁꽁 묶이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이고 유로 2020 우승 멤버인데 그런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막아냈다는 것 분명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임모빌레 선수의 이날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기 내내 오르내리기만 했다. 거의 경기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가 늘 기여하는 마무리 상황에서도 실패했다. 팀에 유용했던 높은 위치를 점유하는 플레이도 되지 않았다. 경기 막판에 위험 지역에서 좋은 공을 받았지만 유지하는 데 그쳤다. 그러니까 임모빌레 선수가 경기 내내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했지만 효율이 없었고 경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사실은 경기를 잘 못 판다고 하더라도 골을 넣고야 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치명성이 있었는데 골도 일단 못 넣고 또 골을 못 넣는 상황에서는 높은 곳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가 이제 본인을 맞게 하면서 공간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점유 플레이도 됐었는데 그것도 김민재 선수 때문에 안 됐고 마지막에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긴 했지만 슈팅까지도 못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 경기 기록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7호 임모빌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없을 정도로 겉돌면서 경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죠. 슈팅 한 번 시도했는데 골대 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시도 2차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김민재 선수에게 차단당한 것이고요. 패스 정확성도 75%로 연결되지 못했고 키패스 하나도 없었고 크로스패스 하나도 없었고 롱볼도 하나도 없었고 경합 상황 8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공을 완전히 잃었다. 공중볼도 2번의 경합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 김민재 선수에게 꽁꽁 묶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 9분 이 장면, 라치오가 시원하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열어주고 임모빌레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던 기회였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침착하게 임모빌레 선수의 앞쪽, 공도 보고 선수도 보고 침착하게 쫓아가다가 공만 툭 빼는 수비를 통해서 차단했던 장면은 임모빌레를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압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나폴리 팀 평점으로 7점을 줬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7.5점으로 팀 평점을 뛰어넘는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키퍼 메렛과 라이트백 디 로렌초 6.5점,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도 7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고요. 레프트백인 마리오 후이가 일부 통계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평점 6점으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김민재 선수의 헤더골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한 치엘린스키가 7점,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역전골을 넣은 크바라첼리아도 김민재 선수와 같은 최고 평점 7.5점을 받았습니다. 스팔레티 감독도 평점 7점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안정성을 갖춘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는 확실한 수비, 타이밍, 피지컬 능력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득점 무기이기도 하다. 김민재는 벌써 세리에 A 무대에서 코너킥 상황에 2번째 골을 넣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수비력, 그리고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도 좋고 피지컬로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기도 하는데 세트피스에서 득점력까지 갖고 있다. 벌써 2골 넣었다. 안정성도 높고 치명성도 갖추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 현지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김민재 선수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홈 경기 치릅니다. 최근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팀,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살라 선수뿐 아니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경기에 만나게 될 우루과이 대표팀의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도 만날 수 있고 또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와 비교되기도 했었던 버질 판데이크와 그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기도 하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또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그 이후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